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 살펴보고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MBN 주머니 박춘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휴일을 앞두고 또 이렇게 네. 방송에 나와주셨는데 저희 시장 이슈 한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말라버린 거래량, 동학개미 마음도 졸인다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하루 거래되는 주식 거래량이 이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예탁금 회전율도 연중 최저 수준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시장의 양상, 이 말라버린 거래량, 우선 원인 분석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인이라고 본다면은 네. 일단은 지난 월요일이었죠. 8월 5일 거의 뭐 폭락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됐었는데 아마 일단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중동의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다. 지금 뭐 화해 모드가 됐다가 평화 협상을 회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또 미사일 발사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한 주 동안 방금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CPI 발표도 있고요. 이제 내일 또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거의 뭐 미증시의 빅 이벤트가 다 거시 경제 지표가 거의 다 쏟아져 나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거래량 자체가 많이 마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한국은행을 일단 잘 넘겼습니다. 근데 지금 이후에 나올 지금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 아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우리 국내 증시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에 정말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고 오늘도 발표가 됐습니다.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우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나 폭락장 이후에 투심이 좀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 변동성과 악재 논란 투자자들이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 안에서도 폭락장 이후에도 네. 좀 섹터별로 회복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거래량이 말라서 좀 차이가 도드라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지금 같은 시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은 현 시장은 완연한 개별주 장세? 개별주 장세다. 네, 개별 종목 이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거 별거 아닌 이슈에도 막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이 있고요. 오히려 뭐 실적이 잘 나와도 급락하는 종목이 있듯이 지금은 완전한 개별주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종별로 테마별로도 수급 쏠림이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오전에는 A라는 테마가 움직였다가 또 오전에 그 테마에 윗꼬리 다 달고 거의 단타 대회 하듯이 그 종목이 매매가 끝나면은 또 B라는 테마로 또 수급이 쏠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수급이 여기저기 막 쏠려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같은 이제 섹터별로 엇갈린 희비, 거래량도 한몫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거래량 자체가 지금 또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변동폭이 훨씬 더 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100만 주 거래되면서 주가가 5%, 10% 올라가는 거 하고요. 한 3만 주, 5만 주 거래되면서 주가가 5%, 10%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누군가는 100만 주, 200만 주 거래가 터져서 5%, 10% 오르는 거는 그 가격, 그 주가 퍼센테이지를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한 10만 주, 5만 주로 주가가 5에서 10% 올랐다. 근데 그거는 누가 그만큼만 조금만 내다 팔아도 주가가 거의 또 보합세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상당히 길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이렇게 변동성 자체가 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거래량이 말라있는 시장에서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나 어떤 뚜렷한 주도주가 나타나기보다는 네. 개별 종목이 이슈에 의해서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 시장이 사실 더 좀 개인 투자자로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혹은 오히려 이런 시장을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시장에는 도대체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쨌든 지금 앞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일단 거래량 축소는 저는 일단 기회라고 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기회다. 네, 네. 좀 이제 기회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저가 매수세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종목을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3개, 4개 들고 있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보통 한 10개 이상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번에 지금 옥석 가리기를 해서 아마 이제 거래 없이 줄줄줄 흘러내렸다 하더라도 이제 한꺼번에 이 10종목이 다 올라가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를 조금 이제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좀 돌리는 차트상 돌리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은 오히려 포트를 좀 압축해가지고 포트를 압축해서 저는 비둘기파입니다. 앞으로 시장 9월 FOMC 회의에서 빅컷이 나오던 일단 금리 인하가 나오던 거의 뭐 지금 뭐 확실시되는 그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저는 우리 시장은 지금 가을 지나서 겨울로 가면서 꾸준하게 우상향 증시가 연출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자체만 놓고 본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포트 압축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지금이 기회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조금 정리하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때 기준은 어쨌든 차트상의 위치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아마 지금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거래 없이 막 계속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은 하락세가 멈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세도 마찬가지고 하락세도 마찬가지고 뭔가가 추세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이제 내려오다가 지금 이제 횡보를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내려오다가 일부 좀 반등이 나온다든가 거기에 거래량이 좀 더 붙어주면 좋고. 근데 그런 종목 위주로 예를 들어서 계속 흘러내리는 종목이 있다면은 거래 없이 계속 흘러내리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팔아서 이쪽 하락세가 멈춘 종목 쪽으로 이제 포트를 압축해보자.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흘러내린다라는 건 좀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추세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로 우리는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추세에서 벗어나는 종목들, 벗어나는 종목으로 포트를 압축을 해보자. 그러면 아무래도 주가가 출렁이는 이 모습을 볼 때는 오히려 여기에 너무 마음이 크게 가거나 그러면 좀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지금 시황 자체는 큰 시황은 저는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올 초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네. 어쨌든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우리나라 쪽에 어떤 대형주 위주의 어떤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들어오면 국내 증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시가총액 10위권 이상의 종목들 위주로 들어온다라면은 당연히 지수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미 금리 인하, 지금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지났기 때문에 만약에 단행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지수 3,000 다시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3,000p? 네. 제가 매일경제TV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벌써 이 방송에서 이 지수 3,000을 한 3, 4번 이상 외친 것 같습니다. 한번 꼭 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제발 좋은 결과 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사실 이 응원의 마음도 좀 많이 들어가 있으신 것 같아요. 3,000p 정말 좀 오랜만에 다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미국의 금리 정책 이후에 시장이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희가 기대감을 갖고도 싶지만 저희가 시장을 볼 때 또 기대감을 발견하게 되는 포인트가 수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큰 규모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날짜로만 보면은 지금 4거래일 연속해서 외인이 좀 들어와 주고 있고 코스닥도 오늘은 오랜만에 물량 좀 담으면서 거래 마쳤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확실한 외인 컴백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아직은 아닌지 좀 많이 아리송하거든요. 네. 그동안 지금 환율이 좀 높았습니다. 환율이 높았기 때문에 환율이 높으면 환차손을 걱정하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장 지금
환율이 오르게 되면 네. 환율이 오르게 되면 외국인들이 환차손을 타기 때문에 뭐 그들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기 때문에 뭐 조 단위가 넘기 때문에 10%, 뭐 5%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만큼은 이제 주식으로 손실 본 게 아니라 환율로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1,370원대, 1,380원대입니다. 환율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을 봤을 때, 야, 쟤네 나라는 아직 코로나 이후에 뭐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반영된 것도 없고, 선반영된 것도 없고, 그렇다면은 지금 환율이 달러가 좋아, 환율이 높아, 그래 지금 1,300원 갖고 들어가면 오히려 환차 이익을 볼 수 있는. 지금 1,370원대 들어왔는데 나중에 1년 후에 2년 후에 가만히 있다가도 뭐 환율이 1,200원대 뭐 이렇게 떨어진다면 그냥 환차 이익으로만 또 한 10% 이상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따져 본다면 이제는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좀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전체적인 올 초만 놓고 본다면은 그렇게 많이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뭐 좀 빠졌다, 많이 네. 좀 팔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시간이 되면 보여드릴 텐데 그동안 올 초부터 계속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사주다가 지금 잠깐 요 정도,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팔았다가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팔았다가 살짝 지금 들어주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 수급은 우리나라에서 나쁘지 않을 것이다. 또 계속해서 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지나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수급은 계속적으로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외국인 매수세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연초부터 뭐 최근의 추이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혹시 화면을 잠깐 볼까요? 8월 이번 달의 추이를 좀 보면 될까요? 폭락장 이후에? 네, 아니 그럼 제가 잠깐 제 화면을 보여주시면은요. 지금 기간별 투자자 추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란색 선이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파란색 선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빨간색 선, 지금 깜빡깜빡하고 있는 빨간색 선 있죠. 자, 이게 지금 누적으로 보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 차트로, 선 차트로 만들어 놓은 수급이거든요. 네. 그럼 올 초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누적 순으로 본다면 계속해서 지금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7월 달 부분이거든요. 7월 한 8일 이후로 조금씩 흘러내리다가 지금 이제 다시 좀 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깜빡이는 빨간색 선을 주목하시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어마어마하게 팔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7월 초부터 지금 한 8월 초까지 한 달 정도 매도세가 조금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세가 멈췄다. 이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시 한번 돌려주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우리 국내 시장도 수급이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의 거래량 그리고 수급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거래량이 지금 마르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꺼지지 않아 더 무섭다. 전기차 화재 반사 이익주는입니다. 네,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에 이 파장이 커지면서 정부도 또 시장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우선 정부는요, 배터리 제조사 공개 권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과충전 방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런 내용까지도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전기차 제조사들도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상 점검을 벌인다. 이렇게 고객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 바쁜 모습인데요. 사실 이 상황에서 또 투자자로서 함께 궁금해지는 건 이런 조치들이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을 좀 회복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사실 2차 전지주가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잖아요. 이게 길어질까요? 아니면 투심이 좀 개선이 될까요? 네, 일단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의 대표주라고 했던 2차 전지 관련주도 에코프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소재 쪽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조금 좋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많은 지난까 그러니까 올 초까지 많은 상승을 하다가 이후에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조정이라고 계속해서 이제 좀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하락세는 이제 멈출 것 같아요. 근데 이후 멈추고 다시 한번 이제 조금 횡보세로 좀 가지 않을까. 그리고 네.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체 지금 뭐 미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개별주 장세다 보니까 이제 업종, 업황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시장 참여자들한테 관심 끌기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뭔가 당장 이슈가 좀 나와야 시장 투자자들한테 어느 정도 좀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횡보는 조금 더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는 지금은 조금 더 옆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재 부품주도 있고 완성 배터리도 있고 그런데 이 안에서 조금 구별을 해보면 어떤 업종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런 건 혹시 있습니까? 네,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뭐 전기차 화재 사고라든가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뭐 화재라든가 뭐 오조작, 뭐 급발진 등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체 관련해서 전고체 관련해서 그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고체가 뭐 비쌉니다. 좀 기존에 쓰는 배터리보다 좀 비싸요. 근데 그 비싼 거만큼 만약에 전고체가 상용화만 된다고 하게 되면 안전성도 거의 뭐 보장이 돼 있고 외부 충격에도 강하고요. 또 그 외에 배터리 충전 시간도 적습니다. 훨씬 짧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전기차 모시는 분들 있으면은요. 어디 뭐 여행 가시다가 고속도로에서 뭐 한번 꼽아 놓으면은 막 2~3시간씩 꼽아 놓거든요. 그런 거 충전 시간도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고 주행 거리도 훨씬 더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를 예전에 처음에 이게 테마가 한참 막 움직일 때 그때는 꿈의 배터리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전기차에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휴대폰, 노트북 이런 거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휴대폰을 뭐 한 번 충전하면 며칠씩 들고 다니는 거죠. 편하네요. 네, 노트북도 뭐 한 번 충전하면은 그것도 뭐 하루 종일 작업을 해도 배터리가 남는다라는 거. 그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이 전고체 쪽은 아무래도 좀 기존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좀 대안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차세대 배터리가 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종목별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에 앞서서 이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해서 또 요즘에 열폭주 차단 관련주다 이렇게 키워드를 달고 있으면 일부 급등이 나오는 또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시장을 볼 때 투자자로서는 이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지만 워낙 이슈가 되니까 좀 따라가면 좋을지 아니면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나도 다른 종목을 좀 찾아볼까? 이런 고민이 좀 되거든요. 매니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일단 좋은 종목이 시세가 좀 저렴할 때 그때 좀 많이 좀 지켜보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종목을 몇 개 한번 볼까요? 네,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2만 원짜리 종목이었습니다. 2만 원짜리 종목이 지금은 12,000원대. 12,000원대. 그리고 그러면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정 자체는 본다면 5,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많이 오른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거래가 붙으면서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한선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종목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 없이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팔아가지고 이런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 쪽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SK 이터닉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SK 이터닉스.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33,000원짜리. 자, 33,000원짜리가 15,000원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종목은 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최근에 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최근에 2024년 상반기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또 꽤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신규 상장 테마도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도 지금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인데 지금 벗어나고 있죠. 하락 추세를. 자, 이렇게 벗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자. 너무 막 급등해가지고 막 상한가 가고 며칠 옆으로 좀 횡보한다고 그런 종목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지금 저점에서 이렇게 얼마 올라오지 않은 이런 종목들을 한번 쳐다보자. 만약에 전고체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차트를 두 종목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저희가 한선 엔지니어링하고 SK 이터닉스 주가를 지금 차트를 통해서 가격적인 위치가 좋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 매니저님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요. 네. 이제 차트를 봤을 때는 시세가 괜찮다라는 걸 이제 좀 알겠어요. 근데 저희가 전기차 화재 예방 혹은 안전사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통해서 종목을 찾아볼 때는 그러면 시선을 좀 넓혀도 되는 건가요? 근데 저는 넓혀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봐야 된다. 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근데 전기차 쪽은요, 그리고 전고체 쪽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쪽은 상당히 가지수가 많습니다. 종목이, 관련된 종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마를 보실 때는요, 진짜로 뭐, 무슨 테마다 그랬는데, 한 5종목밖에 없어요. 그런 테마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단번에 그냥 잠깐 급등하고 말아버리거든요. 근데 전기차, 화장품, 뭐 이런 식으로 게임주 이렇게 큰 종목들이 많은 종목들은 있다면은 그런 종목들은 또 그런 테마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꾸준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쪽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종목 수가 또 너무 적으면 테마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앞서 저희가 본 종목들도 테마성 움직임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뭐 딱 치고 나가는 테마가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럴 때는 급등을 따라가는 거는 더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해주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련된 종목들까지 살펴봤고 이어서 저희가 내일 금요일장에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범한 퓨어셀이라는 종목을 범한 퓨어셀. 네, 보통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다음 2차 전기 한번 움직인 다음에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한 번씩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온 종목은 범한 퓨어셀이라는 종목인데 잠시만요. 차트 잠깐만 보겠습니다. 차트 잠깐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이 종목 잠시 네, 범한 퓨어셀입니다. 네, 왜 안 나오냐? 나왔구나.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를 한번 쭉 길게 보겠습니다. 길게 보게 되면 한 5만 원짜리가 지금 17,000원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도 한 차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후 지금 거래 없이 흘러내리고 있죠. 근데 저는 지금 봤을 때 하락 추세는 이제 멈췄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여기 앞부분에 보면 이때 지금 올 5월달에 들어왔던 수급이 아직 저는 이 차트 안에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차트를 이렇게 조금 넓혀서 수급만 붙어준다면 이 종목은 하방보다는 상방 쪽이 조금 더 유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가격 전략까지 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까요? 네, 알려주세요. 네, 매수가는 지금 가격대가 한 1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17,000원에서 한 18,000원 사이 정도면은 이 정도 사이면은 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지금 이 캔들 앞부분에 단기적으로 나와 있는 고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이 한 25,000원 선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여기 최저점 14,500원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 전지 관련된 범한 퓨얼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자, 매니저님 저희가 내일 휴일인데도 만나뵐 수 있나요? 내일은 지금 휴일이기 때문에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휴일 잘 보내보고 금요일장부터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MBN 주머니 박춘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